동그란 아이 누구일까요? 나는 동글동글 동굴이에요. 나는 뭐든지 잘 참아내지요. 어느 날 해님이 찾아왔어요. 네가 뭐든지 잘 참아낸다는 동굴이지? 어디 한번 참아보시지. 해님은 쨍쨍 있는 힘껏 동굴이를 향해 비춰댔지요. 아 뜨거! 아 뜨거! 동굴이는 뜨거운 햇볕에 속이 빨갛게 되었어요. 그래도 난 견뎌낼 테야. 동굴이는 잘 참아내며 쑥쑥 컸어요. 이번엔 비구름이 해를 가리며 찾아왔어요. 제법인데 네가 뭐든지 잘 참아낸다는 동굴이지. 어디 한번 참아보시지. 쏴! 쏴! 차가워! 차가워! 동굴이는 세찬비에 몸이 꽁꽁 얼어붙을 것 같았지요. 그래도 차가운 빗물을 맞으며 나는 견뎌낼 테야. 꿀꺽! 꿀꺽! 동굴이는 물을 마시며 쑥쑥 컸지요. 그런데 이번엔 번개가 천둥을 몰고 온 거예요. 네가 뭐든지 잘 참아낸다는 동굴이지. 어디 한번 참아보시지. 지지지 번쩍! 지지지 번쩍! 따가워! 따가워! 동굴이의 몸 위로 번개가 번쩍번쩍, 천둥이 쿵쾅쿵쾅 내리쳤어요. 그래도 난 견뎌낼 테야. 동굴이는 잘 참아가며 쑥쑥 컸어요. 봄부터 여름까지 이렇게 잘 참아낸 동굴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뜨거운 해님을 닮아 속이 빨갛고 세찬 비를 많이 마셔서 물이 가득하고 번개를 견뎌내서 번개 모양의 무늬가 있는 커다랗고 맛있는 수박이 되었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학습할 동화는 계절 중에 여름으로 선정한 동글동글 동굴이입니다. 먼저 괴간을 살펴볼까요? 제목은 동글동글 동굴이. 목표로는 여름철 과일의 종류에 대해 알아본다. 과일과 채소를 분류할 수 있다. 왜 제목은 동글동글 동굴인데 왜 과일이 나오고 채소가 나올까요? 네, 맞습니다. 그 동글동글 동굴이가 바로 수박이거든요. 네, 도입으로 들어가 볼까요? 더운 여름 무엇을 먹으면 시원해질까? 동그란 것 하면 생각나는 거 말해볼까요? 여름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아우 더워. 선생님 너무 더워. 우리 친구들은 덥지 않아요? 그러면 더워요, 안 더워요, 무지 더워요 라고 반응이 나오겠죠? 선생님은 너무 더운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시원해질 수 있을까요? 아이스크림? 얼음 과자? 말만 들어도 시원해지는 것 같아. 근데 선생님은 이걸 먹으면 시원해질 것 같은데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 왜 있잖아. 동그랗고 잘라서 먹어. 동그란 거 뭐가 있을까? 이렇게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시는데 또 어린아이들은 동그란 것 뭐가 있을까? 아이들 한 명 한 명한테 한번 물어봐도 되겠죠? 이제 시선 맞추고 한번 물어보시면 되고요. 맞아. 동그란 것. 호박? 동그란 것. 오이? 동글동글하긴 하지만 길쭉하죠? 맞아. 시원한 수박이죠. 자, 도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개로 들어가 볼까요? 동글동글 동굴이 수박 동화 들려주시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아이들과 또 이야기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얘기해 볼까요? 동굴이는 처음에 누구를 만났을까요? 누구를 만났죠? 네, 해님 만났죠, 해님. 해님을 만나서 해님이 그런데 보자마자 뭐라고 하나요? 한번 견뎌봐. 네가 잘 참는다고? 그죠? 그러면 동굴이가 만난 친구들을 차례대로 한번 기억해서 말을 해볼까요? 동화를 잘 주의 깊게 들은 친구들은 그 순서대로 기억해 가면서 이 말을 할 수 있겠죠.
이게 기억력 게임은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과 한번 동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음에는 동구리는 나중에 무엇이 되었을까요? 얘들아, 동구리가 처음에는 나는 동글동글 동구리였어요. 나중에는 해님도 만나고 비구름도 만나고 번개도 만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무엇이 되었을까? 맞아요. 아주 커다랗고 맛있는 수박이 되었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수박은 그런데 씨앗이 어디 있을까요? 커다란 수박을 쪼개면 쫙 벌어지죠. 네, 조그만 씨앗이 다다다다닥 많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과일 안에 있는 씨가 있는 과일도 있고요. 또 이렇게 과일 밖에 씨가 다다다닥 붙어있는 것도 많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딸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고요. 또 과일과 채소 또 한번 분류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마무리 확장활동으로 들어가겠는데요. 확장활동에는 표현활동, 미술활동, 신체활동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표현활동은 뭐가 있을까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노래 부르기, 수박 노래 부르기가 있고요. 나는 자라서 무엇이 될까? 하고 직접 아이들이 자기가 나는 뭐가 될 거야? 하고 발표하기라 순서도 있고요. 또 맛있는 과일 박수 게임이 있습니다. 또 과일만 있으면 그러니까 맛있는 채소도 많이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맛있는 과일, 건강한 채소, 박수 게임도 해볼 수 있고요. 또 아이들은 소근육 활동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미술 활동으로 클레이, 수박 만들기 해볼 수 있고요. 또 클레이가 가격대가 약간 높기 때문에 다른 밀가루 점토라든지 그냥 지점토 이용해서 만들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신체 활동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이 약간 번거로우시겠지만 수박을 깍둑 설계해서 아이들과 함께 맛도 보고 이 맛이 어떤가 말로도 한번 표현해보고 표정으로도 한번 표현해보고 그리고 수박 씨를 어떻게? 누가 멀리 뱉나 게임도 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확장활동으로 수업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원고를 통한 구현 연습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동글동글 동구리 누가 나왔죠? 동글동글 동구리 주인공이 있었고요. 또 두 번 처음으로 만난 누굴 만났을까요? 네, 해님을 만났죠. 해님 만나고 그 다음에는 비구름을 만나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누굴 만났나요? 네, 번개를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구리, 이 큰 개구리랑 좀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동글동글 동구리는 어떤 일에도 잘 견뎌내요. 난 뭐든지 잘 참아내요. 잘 참아낼 수 있어요. 씩씩하죠. 여자친구도 분명 더 씩씩할 수 있지만 이 동화 내용 맥락에는 남자 아이 목소리를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 만나니까 약간 구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남자의 목소리 동굴이 있으니까 그 다음 해님은 여자 아이 목소리로 정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만나는 친구는 누구였을까요? 비구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할머니 목소리. 약간 많이 구분되는 목소리로 할머니 목소리로 한번 정해보았고요. 마지막에 번개, 천둥을 몰고 온 번개입니다. 약간 우르릉 꽝꽝 하고 약간 세게 나가야 되죠. 그래서 아빠 목소리긴 하지만 이 큰 개구리에서 악어처럼 약간은 좀 무시무시하고 괴롭히려고 하니까 그런 약간 무서운 목소리를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와 함께 구현 연습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첫 번째. 이상하다. 동화 구현은 옛날 어느 마을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어떤가요? 놀랍죠. 하지만 너무 그렇다고 너무 놀라면 이것도 맥락에 맞지 않겠죠. 그래서 동그란 아이 누구일까요? 자, 소개해 주는 겁니다. 동그란 아이 누구일까요? 밝게 스마일. 그죠? 그 다음에 바로 동글동글 동구리가 자기를 소개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동글동글 동구리예요. 나는 뭐든지 잘 참아내지요. 잘 참아내죠. 나는 동글동글 동구리예요. 나는 뭐든지 잘 참아내지요. 이렇게 한다면 누가 시켜서 참아내는 것 같죠? 여기서 동구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역경에도 이겨내기 때문에 나는 동글동글 동구리예요. 나는 뭐든지 잘 참아내지요.
씩씩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가 찾아왔대요. 어느 날 해님이 찾아왔어요. 자, 찾아왔습니다. 해님이 말하는데요. 여기서 해님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 맞습니다. 동굴이와 구분되기 위해서 여자아이 목소리로 하기로 했지요. 그러면 근데 해님이 와서 반가워 우리 친하게 지내자 이게 아니에요. 네가 그 동굴이야? 어디 한번 참아보시지? 좀 약간은 괴롭히는 게 좀 느껴지시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가 뭐든지 잘 참아낸다는 동굴이지? 어디 한번 참아보시지? 그죠? 인상도 약간 찌푸리면서 자, 해님은 쨍쨍 있는 힘껏 동굴이를 향해 비춰댔지요. 자, 동굴이 이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동굴이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뜨거운 햇볕에 너무 오래 있었죠. 그러면 동굴이가 뜨거워! 뜨거워! 진짜 불에 데인 것처럼 뜨거워! 뜨거워! 그죠? 좀 얼굴 표정이나 몸짓 하나도 신경 쓰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동굴이는 뜨거운 햇볕에 속이 빨갛게 되었어요. 너무 뜨거워서 뜨거워 했어요. 그런 다음에 속이 빨갛게 되었죠. 그런데 너무 즐겁게 이야기 전개를 하신다면 즐거운 일도 아닌데, 그죠? 그래서 약간은 동굴이는 뜨거운 햇볕에 속이 빨갛게 되었어요. 약간 이렇게 푸근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나는 견뎌낼 테야. 동굴이는 또다시 이겨냅니다. 그래도 난 견뎌낼 테야. 자, 멋있죠? 동굴이는 잘 참아내며 쑥쑥 컸어요. 이번엔 비구름이 해를 가리며 찾아왔지요. 자, 또 역경이 나타납니다. 자, 비구름은 우리 어떤 목소리 하기로 했나요? 네, 맞죠. 할머니 목소리. 그런데 인자한 할머니 목소리가 아니라 여기도 어떻습니까? 어디 한번 참아보시지. 약간 괴롭히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화난 할머니 아니면 좀 괴롭히려고 하는 할머니 그런 목소리로 설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법인데 네가 뭐든지 잘 참아낸다는 동굴이지. 어디 한번 참아보시지. 쏴! 쏴! 하시면서 인상도 약간 찌푸려 주셔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이 쏴! 쏴! 소리가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미리 휴대폰이나 아니면 CD에 그런 음향 효과를 준비해 주셔서 때맞게 틀어주시면 좋은데 그게 때맞게 나오지 않으면 좀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구현하시는 선생님이 이 소리까지 같이 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럼 너무 차가워. 이제 비구름이 내렸으니까 비가 쏴서 뿌려주니까 어때요? 차가워! 차가워! 뜨거울 때랑 좀 비슷하겠죠? 동굴이는 세찬 비에 몸이 꽁꽁 얼어붙을 것 같았지요. 그래도 차가운 빗물을 마시며 나는 견뎌낼 테야. 꿀꺽. 왜 그럴까요? 꿀꺽꿀꺽 마셔야지 우리 수박 속에 물이 가득하겠죠. 자, 꿀꺽 먹어줍니다. 동굴이는 물을 마시며 쑥쑥 컸지요. 자, 이제 쑥쑥 컸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역경이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또 다른 역경이 또 나타납니다. 우리 인생과 비슷하죠? 한 고비 넘으면 또 한 고비. 또 그 고비를 넘으면 더 큰 고비가 있듯이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동화 속에서도 이걸 나타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엔 번개가 천둥을 몰고 온 거예요. 혼자 온 것도 아니야. 찌찌직 번개만 온 것도 아니고 우르릉 꽝꽝 천둥까지 몰고 왔죠? 자, 그러면 어떤 목소리? 맞아, 약간 무서운 아저씨 목소리 내기로 약속했죠. 네가 뭐든지 잘 참아낸다는 동굴이지. 어디 한번 참아보시지. 약간은 크게 퍼지는 소리를 해주면 좋으시겠죠? 자, 네가 뭐든지 잘 참아낸다는 동굴이지. 그죠? 또 그런데 너무 네가 뭐든지 잘 참아낸다는 동굴이지. 이거 너무 부드러우니까 약간 무섭게 늑대 목소리처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지직 번쩍은 어떤 목소리 해야 될까요? 음향 효과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이왕이면 지지직 번쩍! 지지직 번쩍! 이렇게 뭐 후레쉬 같은 걸 이용하셔도 괜찮으시겠죠? 그러면 동굴이는 어떻습니까? 뜨거워! 아이 차가워! 이번엔 따가워져. 따가워. 그럴 때는 이렇게 하셔도 되겠지만 따가워! 따가워! 이렇게 약간 호들갑스럽게 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동굴이의 몸 위로 번개가 번쩍번쩍, 천둥이 쿵쾅쿵쾅
내리쳤어요. 그래도 난 견뎌낼 테야. 자, 결심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힘들죠. 그래도 난 견뎌낼 테야. 이렇게 하셔도 괜찮겠지만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난 견뎌낼 테야. 어떤 역경이 와도 견뎌내는 동굴입니다. 동굴이는 잘 참아가며 쑥쑥 컸어요. 이제 마무리 부분 나오겠죠? 봄부터 여름까지 이렇게 잘 참아낸 동굴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애들도 궁금합니다. 뜨거운 해님을 닮아 속이 빨갛고 새찬비를 많이 마셔서 물이 가득하고 번개를 견뎌내서 번개 모양의 무늬가 있는 커다랗고 맛있는 수박이 되었답니다. 마무리는 어떻게 항상 약간의 여운을 두시고 천천히 구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글동글 동굴이 매체를 활용한 동화 구현 시연입니다. 동굴한 아이 누구일까요? 나는 동글동글 동굴이에요. 나는 뭐든지 잘 참아내지요. 어느 날 해님이 찾아왔어요. 네가 뭐든지 잘 참아낸다는 동굴이지? 어디 한번 참아보시지. 해님은 쨍쨍 있는 힘껏 동굴이를 향해 비춰댔지요.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동굴이는 뜨거운 햇볕에 속이 빨갛게 되었어요. 그래도 난 견뎌낼 테야. 동굴이는 잘 참아내며 쑥쑥 자랐죠. 이번엔 비구름이 해를 가리며 찾아왔어요. 제법인데 네가 뭐든지 잘 참아낸다는 동굴이지. 어디 한번 참아보시지. 쏴! 쏴! 아 차가워! 아 차가워! 동굴이는 새찬비에 몸이 꽁꽁 얼어붙을 것 같았지요. 그래도 차가운 빗물을 마시며 나는 견뎌낼 테야. 꿀꺽! 꿀꺽! 동굴이는 물을 마시며 쓱쓱 자랐어요. 이번엔 번개가 천둥을 몰고 온 거예요. 우르릉 빵빵! 네가 뭐든지 잘 참아낸다는 동굴이지. 어디 한번 참아보시지. 지지지 번쩍! 지지지 번쩍! 아 따가워! 아 따가워! 아 따가워! 동굴이의 몸 위로 번개가 번쩍번쩍 천둥이 쿵쾅쿵쾅 내리쳤어요. 그래도 난 견뎌낼 테야. 동굴이는 잘 참아가며 쑥쑥 자랐어요. 봄부터 여름까지 이렇게 잘 참아낸 동굴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뜨거운 해님을 닮아 속이 빨갛고 새찬비를 많이 마셔서 물이 가득하고 번개를 잘 견뎌서 번개 모양의 무늬가 있는 커다랗고 맛있는 수박이 되었답니다. 뭘까요? 매체 제작 시간입니다. 누군지 아시죠? 동글동글동글 동굴이가 나중에 뭐가 되었나요? 수박이 되었어요. 저는 색지를 이용해서 만들었는데요. 선생님들께서는 펠트지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부직포, 뭐 다른 재료로도 활용하셔도 되지만 펠트지나 아니면 부직포는 다른 교구에도 많이 쓰기 때문에 저는 색지를 잘라서 그 위에다가 뭐 코팅을 한 그런 재질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 동그라미가 크기가 얼만큼 될까요? 사절지에 딱 맞게 동그랗게 오려서 쓰시면 되고요. 모두 몇 장이 필요할까요? 제일 처음에는 동굴이 만났죠. 나는 동글동글 동굴이에요. 누굴 만났나요? 해님을 만났어요. 그 다음에 비구름 만났죠. 그 다음에 번개를 만났죠. 그러면 4개인가요? 마지막에 짜잔! 수박이 되었죠. 그래서 총 5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리실 때는 이런 표정도 같이 그려주면 좋으시겠죠? 수박이 되어서 기쁜 거. 여기서는 놀랐어요. 그죠? 두려움에 떨기도 해요. 그리고 비를 너무 많이 맞아서 얼어붙을 것 같았죠? 그래서 찡그린 표정. 여기도 아 뜨거! 아 뜨거!
그죠? 이런 찡그린 표정 같이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걸 만들 때 약간 어떻게 붙이나 고민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약간 작게 보여드리면 색종이거든요. 색종이를 동그랗게 오려서 좀 얇은 재질로 하시려면 좀 커다란 색종이를 파는 것을 봤어요. 그걸 뭐 냄비 뚜껑이나 이용해서 자르셔도 되고요. 하지만 너무 작게 만드시면 멀리 있는 친구가 보기 힘드니까 이 정도 크기로 만드시는 게 제일 적당하실 것 같습니다. 자, 몇 장이 있어야 된다고요? 모두 5장. 그러면 풀을 이용해서 먼저 해보겠습니다. 한 면에만 풀을 잠깐 붙여서 풀칠해서 이렇게 맞붙이는 거죠. 이렇게 맞붙이고 또 붙이고 하면 동그란 어떻게 꽃 모양처럼 나오죠. 꽃 모양처럼 이렇게 나오도록 선생님께서 붙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으시니까요. 이 시간 끝나고 바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확장 활동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확장 활동에는 표현 활동, 미술, 신체 활동으로 나눠봤죠. 그러면 수박 노래 부르기라고 했는데요. 수박 같은 경우는 뭐 커다란 수박 하나 잘 익었나 통통통 뭐 이런 노래도 있고요. 뭐 수박이 나왔어요. 맛있는 수박이 뚱뚱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들이 아는 수박 노래를 부르시면서 약간 이렇게 동글동글이가 수박이 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해 볼 수도 있고요. 처음에는 동구리가 나중에 뭐가 되었나요? 처음에는 그냥 동구리의 씨앗이었다가 나중에는 수박이 되죠. 수박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렇게 작은 존재야. 5살, 4살, 6살 작은 존재지만 나중에 자라면 그죠? 나는 커서 무엇이 될까? 나는 동구리처럼 수박이 되었을까? 우린 과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생각도 해보고 또 큰아이들은 글도 써보고 또 그 쓴 글에 대해서 발표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나는 자라서 무엇이 될까 발표도 한번 해보실 수 있고요. 또 맛있는 과일, 건강한 채소 박수 게임은요. 자, 맛있는 박수 준비하면 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맛있는 박수 준비 야! 그러면 맛있는 수박 짝짝 먹을 수 있는 그 과일이 나오면 짝짝 아이들이 같이 쳐주거든요. 맛있는 사과 짝짝 맛있는 포도 짝짝 맛있는 귤 짝짝 맛있는 신발 하면 어떨까요? 박수 치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과일이 나올 때만 박수를 치고요. 만약 이 중간에 맛있는 토마토 나오면 박수를 치면 될까요? 토마토는 채소죠. 그리고 이번에는 거꾸로 건강한 채소 박수를 쳐볼 수 있겠죠. 자, 건강한 채소 박수 준비하면 얍!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한 오이 짝짝 건강한 호박 짝짝 이렇게 건강한이라고 붙이셔도 되고요. 아니면 맛있는 호박 짝짝 맛있는 버섯 짝짝 이렇게 해서 채소 나올 때만 박수를 짝짝 치시고요. 아니면 여기서 우리가 못 먹는 거 맛있는 똥걸레 아니면 그럼 애들이 좋아하죠. 맛있는 코딱지 맛있는 그죠? 머릿니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도 하셔도 되겠지만 뭐 이렇게 더러운 것보다는 우리가 먹지 못하는 거 뭐 맛있는 공책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니까 선생님께서 한번 익히셔서 박수 게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술 활동으로는 클레이. 클레이. 근데 클레이가 단가가 좀 세죠. 그렇기 때문에 밀가루 선생님께서 직접 반죽을 하셔도 괜찮으시고요. 아니면 지점토를 이용하셔서 여러 가지 요새 노란 수박도 나오죠. 노란 수박을 만들거나 아니면 뭐 초록색 수박에서 무늬를 직접 만들어 보거나 예쁜 미니어처 수박을 만들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하나 하기가 시간도 허락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촉박하다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그냥 A4 용지에다가 동그란 아니면 아예 틀이 없는 그냥 빈 종이를 주시고요. 동그란 틀에다가 나는 번개무늬 이런 번개무늬의 수박을 만들 거야. 아니면 난 하트무늬 수박을 만들 거야. 있으면 너무 좋겠죠. 하트무늬 수박. 나는 물결무늬 수박을 만들 거야 해서 자기만의 수박을 만들어 보셔도 좋겠고요. 아니면 요새 네모난 수박 있죠.
네모난 수박, 아예 틀을 하트 모양 수박, 아니면 케이크처럼 뭐 집 모양 수박 이렇게 내가 만약에 과학자가 된다면 이런 모양의 틀로 수박을 만들어 볼 거야. 이렇게 해서 한번 아이들의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체 활동. 깍둑 썰기에서 준비를 해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먹어보고 맛있다 아니면 달콤하다 또 맛없는 수박이 있긴 하지만 또 이건 맛이 좀 없는 것 같아. 씨앗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통은 다 뱉거나 삼키죠. 오늘은 이 씨앗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입안에 물고 있다가 누가 멀리 뱉나 게임으로만 집에서는 하지 말고요. 게임으로만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